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 영영 연락 안 오는 거 아니야? 이 친구한텐 왜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안부도 내가 먼저, 약속도 내가 먼저, 소식 전하는 것도 늘 나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먼저 연락 안 해보면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움직여야만 굴러가고 있었다는 걸. 바쁜 건 그 사람이고 이해하는 건 나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원래 그런 성격이지 하고 넘기고 약속이 흐지부지 되면 다음에 보지 뭐 하고 접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가 참는 게 당연한 역할이 됩니다. 이쯤 되면 섭섭함이 아니라 허탈함이 쌓입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 이게 진짜 친구 관계가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 안 해도 관계가 잘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편하게 지내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연락을 미루지 않습니다. 일이 바빠도 몸이 피곤해도 안부 한 번은 묻습니다. 그게 없다는 건 잊은 게 아니라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사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마음의 온도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친구,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신다면 한 줄의 위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인생은 충분합니다. 나만 애써야 이어지는 관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 부산에 사는 64살 김영숙 씨는 25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안부 전화도 잘 없고 시시콜콜한 문자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할 때쯤 항상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석 달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김 씨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좋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친구가 말합니다. 잘 지냈지. 이거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김 씨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안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뭔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한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건 내가 잘 알잖아. 김 씨는 천천히 알려줬고 친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내내 친구는 김 씨 안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고마워, 다음에 또 연락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석 달 만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영수가 혹시 병원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내가 전에 다닌다고 했잖아. 김 씨는 친절하게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름도 알려줬습니다. 예약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씨 안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친구가 궁금한 것들만 물어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5분도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전화가 왔는데, 영수가 너 김치 맛있잖아. 내가 담그는 김치 방법 좀 알려줄래? 김 씨는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재료 비율도 알려주고 주의할 점도 알려줬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만 물어보고 궁금증이 풀렸는지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 좋게 도와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석 달 동안 내 생각은 안 하고 궁금한 것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물어볼 게 생기니까 그제야 전화한 겁니다. 김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년 동안 친구한테서 온 전화를 세어봤더니 어림잡아도 4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도 다 뭔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추천, 두 번째는 김치 담그는 법,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 방법, 네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법. 단 한 번도 그냥 안부 전화는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밥 먹자. 이런 전화는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동안 친구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건강이 걱정돼서 잘 지내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김 씨한테 한 번도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김 씨가 친구한테 뭔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친구는 무심하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때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듯이 대답하고 빨리 끊었습니다. 김 씨는 그때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요. 하지만 친구가 김 씨한테 물어볼 때는 달랐습니다. 이런 건 내가 잘 알잖아. 부탁 좀 할게. 김 씨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해도 궁금한 걸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하고 싶듯이 내 말은 무시하고 계속 통화를 이어나가는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친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립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친구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친구는 김 씨를 친구로 본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는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연락한 겁니다. 그 외에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외로운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김영숙 씨는 필요할 때만 연락 왔을 때엔 바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상대가 내 안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가 안부를 묻지 않으면 나는 요즘 이렇게 지냈어. 먼저 내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듣기 싫어도 말합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도 친구가 계속 물어볼 것만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는 늘 물어볼 것만 물어보네. 내 안부는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직접 말합니다. 바빠서 그랬어.
미안 우리 사이에 안부는 무슨 이라고 상대가 변명으로 이렇게 말하면 바쁜 건 알겠는데 안부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난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답합니다. 그래도 안 변하면 영숙 씨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며 거절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용입니다. 진짜 친구는 필요 없어도 연락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연락합니다. 김 씨는 다음번에 친구한테서 전화 왔을 때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가 오면 대답 대신 자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 손주 돌보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듣는 척 했지만 점점 지루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아까 물어본 건?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 이후로 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중일 겁니다. 김 씨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말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도구로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는 필요 없어도 연락합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나를 이용하는 관계는 이제 정리해도 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만 착한 사람 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관계만 가져가도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늘 흐지부지 되는 사람. 인천에 사는 67살 박정미 씨는 알고 지낸 지 15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전화할 때면 항상 잘 받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잘 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박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언제 한번 얼굴 보자.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 그랬더니 바로 답이 옵니다. 그래, 시간 나면 보자. 박 씨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친구한테서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박 씨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는 건 어때? 친구가 답합니다. 다음 주는 좀 바빠. 그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아. 박 씨는 또 기다렸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친구한테서 연락이 없습니다. 박 씨가 또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괜찮아? 아, 미안. 이번 주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연락할게. 박 씨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친구한테서 연락은 없습니다. 박 씨가 또 먼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 안 바빠? 요즘도 바빠 죽겠어. 조금 여유 생기면 연락할게. 박 씨는 또 기다렸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바쁘다 하고 박 씨는 계속 기다립니다. 그 사이 새로 업데이트된 친구의 카카오 사진을 봤습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는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모임에서 여행 간 사진도 있었고 다른 날에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바쁘다던 그 시간에 말이죠. 박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나는 친구에게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만날 시간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친구를 기다려줬는데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지냈습니다.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매번 시간 나면 보자는 나에 대한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다음에 연락할게는 안 만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는 과거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도 만나자고 했을 때 친구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자. 하지만 결국 못 만났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 계속 바빠서 다음에 날 잡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알고 지냈는데 실제로 만난 건 1년에 한두 번도 안 됐습니다. 항상 박 씨가 먼저 제안했고 친구는 애매하게 답하며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계속 먼저 연락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소프트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싫다고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시간 나면 보자, 다음에, 나중에 이런 말들은 대부분 거절의 신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낸다. 친구는 바쁜 게 아니라 박 씨를 만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직접 거절하기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답한 겁니다. 시간 나면 보자. 나중에 연락할게. 이 말은 약속이 아닙니다. 정중한 거절이고 나와 안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박 씨는 그걸 몰랐고 친구가 정말 바쁜 줄 알았습니다. 여유 생기면 연락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서 또 시간 나면 보자라고 들었을 때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그래 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정말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날짜를 제안할 겁니다. 다음에 연락할게 들었을 때는 기다리지 말고 그 다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먼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3번 이상 계속 약속이 안 잡힐 때면 더 이상 제안하지 않습니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집착입니다. 만약 SNS에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봤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친구의 숨은 의도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라고요. 그래도 친구에게 서운하다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만나고 싶었는데 자꾸 안 되네. 괜찮아, 바쁜 거 알아. 다음에 기회 되면 연락해.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흐지부지 되는 건 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친구에겐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시간을 냅니다. 바빠도 날짜를 정합니다. 그게 없다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정말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친구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편해졌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박 씨는 다른 친구들한테 신경 썼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점심 어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안하는 친구들. 좋아, 그날 보자. 이렇게 바로 약속 잡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시간 보내니 훨씬 좋았습니다. 약속도 잘 잡히고 만나면 편했습니다. 서로 먼저 연락하고 서로 시간을 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말합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보자는 말만 하고 날짜를 안 정하면 그건 약속이 아니라 인사치레입니다.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날짜를 정하거나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날을 제안합니다. 그게 없다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만 애쓰는 약속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한 관계만 가져가도 됩니다. 약속이 잡히는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친구. 서울에 사는 65살 최순옥 씨는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예의도 있고 말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안부 전화는 늘 최 씨가 먼저였습니다.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밥 한번 먹자는 말도 소식 전하는 것도 늘 최 씨 쪽이었죠. 친구는 받기만 했습니다. 좋아.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떠올리긴 할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없는데 괜히 혼자만 찜찜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 씨가 먼저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한 번쯤은 친구가 먼저 연락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바쁜가 보다 곧 연락 오겠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최 씨는 또 생각합니다.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사람이지 뭐.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4달이 지나니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연락 안 하는 쪽은 편한데 기다리는 쪽만 계속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최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생일 때도 최 씨가 먼저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고마워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일 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모임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가 다음 주에 만날래 하면 좋아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속이 흐지부지 되면 다음에 보지 뭐하고 확인 연락을 하는 것도 늘 최 씨였습니다. 서운해도 말 안 하는 것도 늘 최 씨였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항상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연락 없는 건 그 사람인데 참고 이해하는 역할은 항상 나였다는 걸. 친구는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고 최 씨는 계속 먼저 연락하고 이해하고 참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섭섭함이 아니라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뭐 한 거지? 이게 진짜 친구 관계가 맞나? 나만 친구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넉 달이 지나도 끝내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연락을 미루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짧은 안부 한 번은 합니다. 그게 없다는 건 잊은 게 아닙니다.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서운하다기보다 허탈해집니다. 아, 이 관계는 서로가 이어온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붙잡고 있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일방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만 노력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노력하는 쪽만 지치고 관계는 서로 주고받을 때 유지됩니다. 한쪽만 주면 결국 무너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평등에서 나온다. 한쪽이 계속 베풀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최 씨는 15년 동안 먼저 연락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최 씨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 역할이 됐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건 자존심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을 때면 습관처럼 전화기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이번엔 기다려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기다려보세요.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오면 그만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더 기다려봅니다. 만약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면 그게 답입니다.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친구가 보고 싶다면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장이 빨리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말고 만나자고 해도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친구가 뒤늦게 연락 왔다면 왜 이제야 연락해라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으세요. 잘 지냈어 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입니다. 예전처럼 오랫동안 통화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을 때는 싸우지 말고 선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이 오면 받되 먼저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둡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건 실험입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보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그만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끝내 아무 소식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관계는 내가 혼자 이어온 겁니다. 넉 달이 지나도 친구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편해졌습니다. 대신 다른 친구들한테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먼저 연락해주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도 편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 훨씬 좋았습니다. 1년쯤 지나서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지, 너는?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다음 약속을 잡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최 씨는 이제 말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 수가 줄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인생은 충분합니다. 나만 애써야 이어지는 관계는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먼저 연락합니다. 우리는 이제 편한 관계만 가져가도 됩니다. 네 번째, 내 소식에는 반응이 없는 친구. 대구에 사는 66살 이선희 씨는 17년 된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어. 이선희 씨에게는 요즘 가장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늦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조심해. 짧은 말 한 줄이었습니다. 이 씨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늦게 연락을 확인했을 수도 있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오늘 손주 돌봐줬는데 너무 힘들더라. 긴 문자였습니다. 어떻게 힘들었는지 자세히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손주가 몇 살이더라.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지? 친구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맞아, 정말 힘들어. 그리고
또 긴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하나하나 읽고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 한 줄이었는데 친구 이야기에는 내가 여러 번 답장하고 있구나.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남편이랑 싸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서 속상해. 친구는 그래 힘들겠다 한 줄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가 자기 고민을 보냈습니다. 나도 요즘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야. 이 씨는 긴 답장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위로도 하고 조언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 씨가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어 걱정이야. 친구는 아 그래 조심해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여행 간 이야기를 보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진도 여러 장 보내고 긴 설명도 보냈습니다. 이 씨는 사진마다 답장했습니다. 와 경치 좋다. 음식도 맛있어 보여. 다음엔 나도 가보고 싶다. 친구는 그 답장에 또 답하고 또 사진을 보냈습니다. 대화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힘든 이야기에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데 친구의 이야기에는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가는구나 하고요. 이게 항상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 씨가 친구 이야기에 답장을 늦게 하면 친구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 문자 못 본 거야? 하지만 친구가 이 씨 이야기에 답을 늦게 해도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친구를 배려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적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친구가 자기 이야기는 길게 하면서 내 힘든 이야기는 빨리 넘기는 건 관심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듣는 방식이 관심의 크기를 보여준다.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질문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답한다. 친구는 이 씨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릎 아프다는 이야기, 남편이랑 싸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의 당뇨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은 듣기 싫었던 겁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빨리 넘겼습니다. 반대로 친구는 자기 이야기라 다릅니다. 손주 돌본 이야기, 여행 간 이야기, 이런 건 신나게 했습니다. 이 씨가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다음에도 내 이야기에 짧게 성의 없는 한 줄 답장이 온다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조심해라는 답에 응 고마워만 합니다. 긴 이야기는 계속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할 때면 똑같이 짧게 답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 줄만요. 상대가 내게 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상대가 본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반응이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야기 길게 들어줬는데 너는 내 이야기에 한 줄만 보내더라. 원래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그런 건 줄 알았어. 상대가 변명을 한다면 바쁜 건 알겠는데 내 이야기 할 때는 안 바빴잖아. 관심이 없으면 없다고 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친구가 계속 변하지 않다면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기쁜 일이 있어도 말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냅니다. 관심은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진짜 관심 있으면 근황을 물어보거나 내 이야기에 질문을 합니다.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지금은 좀 나아진 거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줄로 짧게 답이 돌아오는 건 듣기 싫다는 뜻입니다. 빨리 넘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씨는 이제 친구한테 내 이야기를 안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진짜 들어주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이 씨도 이제 짧게만 답합니다. 그랬구나. 수고했어. 한 줄만 보냅니다. 친구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답장이 짧네. 이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래. 친구는 더 이상 긴 이야기를 안 보냈고 이 씨도 더 이상 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씨는 이제 말합니다. 내 이야기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지루해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한 줄로 넘기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들어주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한두 사람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괜히 떠올린 게 아닙니다. 이미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석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다는 건 그동안 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약속이 계속 미뤄진다는 건 지금 친구에게 나는 만날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버텨왔던 겁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다음엔 연락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가 나를 떠올리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건 상대를 떠보는 시험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기다려봤는데 소식이 온다면 그만큼 내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혼자 관계를 지켜온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패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서로의 온도가 달랐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게 진짜 인간관계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겐 진짜만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사람은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편하게 이어지는 사람만 결국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제는 숫자를 채우지 말고 질을 선택하세요.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3명의 편한 사람이 낫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애쓰는 건 인연이 아닙니다. 그냥 놓아도 되는 습관입니다. 고마운 추억은 가슴에 담되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손을 놓으세요. 소란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툼도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멈추면 됩니다. 상대가 알아챌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게 답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벌써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락 안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밀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먼저 연락하세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내가 연락하면 반가워하는 사람,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시간을 쓰세요. 받기만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약속만 미루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겉으로만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1명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리해야 할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상처받을까봐 참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게 어른의 이별입니다. 소란스럽게 끊을 필요 없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면 됩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자주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오래 연락 못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져도 편합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외롭지 않고 오히려 든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한 줄의 위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